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2026 그랜저입니다. 신형 그랜저는 7세대 출시 이후 두 번째 연식 변경 모델로서 옵션의 기본화와 조정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신형답게 신규 트림 아너스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아너스는 익스클루시브와 캘리그라피 사이를 담당하는 트림으로서 스마트 센스 2, 보스 사운드, 빌트인 캠 2, 증강현실 내비 이외에도 블랙 잉크에만 선택이 가능했었던 캘리그라피 전용 19인치 휠, 다이나믹 웰컴 라이트, 순차 점등식 턴 시그널이 기본화가 되면서 풀옵션에 가까운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옵션이 기본화가 된 게 많아졌기 때문에 2025 그랜저 대비 평균 80만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는 그랜저 하이브리드 캘리그라피를 타볼 예정입니다. 캘리그라피 같은 경우는 2026에서는 빌트인 캠 2와 함께 증강현실 내비가 기본화가 됩니다. 그리고 외장 컬러는 캘리그라피 기준 유광 7가지, 무광 2가지, 총 9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보시는 차량은 6기 브론즈 매트 컬러로서 한국의 미를 담은 컬러라고 합니다. 실제로 봤을 때는 은은하면서도 고급스러움이 극강으로 느껴지는 컬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외에도 순차 점등식 턴 시그널과 함께 다이나믹 웰컴 라이트가 적용이 되면서 야간에서의 감성도 챙겼고요. 또 캘리그라피 전용 그릴 디테일이 적용이 되면서 차별화를 확실히 두었습니다. 그리고 휠은 캘리그라피 전용 휠이 19인치와 20인치가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0인치 휠이 적용이 되면서 스퍼터링 휠이 조금 더 날렵한 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타이어 사이즈는 245에 40 사이즈가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커스터마이징 항목을 선택하시면은 고위도 스퍼터링 휠이 들어가는데 그 휠 같은 경우는 정말 훨씬 더 클래식한 느낌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25 그랜저 후면부로 왔습니다. 다이내믹 웰컴 라이트가 전면부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디지털 키를 이용하면은 후면부에서도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라이트 감성은 정말 예쁩니다. 그리고 캘리그라피는 범퍼도 좀 더 슬림하고 깔끔한 디자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버튼 같은 경우는 현대 버튼 위쪽을 누르시면은 개폐가 됩니다. 전동 트렁크가 탑재가 되어 있으며 기본 용량은 480리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골프백이나 유모차 아니면 장바구니 충분히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요. 또 아래쪽에도 약간의 수납 공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금 이 차량이 지금 4천만 원이 넘는데 이렇게 러기지 매트가 살짝 부실한 느낌이 듭니다. 요거는 약간의 보완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짠! 이번에는 2025 그랜저 실내로 왔습니다. 캘리그라피 기준으로 컬러는 총 4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지금 보시는 차량은 인디고 앤 라이트 그레이입니다. 특히 기본 트림이나 다른 트림과 비교했을 때 캘리그라피는 나파 가죽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시트 퀼팅 파이핑부터 촉감, 최종적인 착자감까지 다릅니다. 확실히 딱 시트에 앉았을 때 풀옵션이구나 임을 알 수 있게끔 편안하게 지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신기한 점이 있다면은 이 그랜저 같은 경우는 센터에 컵홀더, 요건 또 이제 가변식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나는 컵홀더를 사용하지 않을 거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슬라이딩 커버를 닫아서 이 공간에서도 수납 공간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차들은 이 좌우 쪽에 막아주는 판넬이 없다 보니까 무언가를 놓을 수 없지만 그랜저는 이곳에 조그만한 지갑이나 아니면은 소지품 이런 것들을 보관하기에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이외에도 부드러운 나파 가죽이 암레스트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촉감이 정말 고급스럽고요. 또 안쪽에는 UVC 살균 기능까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방면에서 활용도가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에는 인터랙티브 라이트가 적용이 되면서 속도라든지 아니면 앰비언트 라이트를 바꿨을 때 컬러로 변환을 해줍니다. 실제로 이 드라이브 모드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컬러로 한 번 더 표현을 해줘서 주행 중에 시인성이 좋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풀옵션 차량이기 때문에 전방에 파노라마 디스플레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또한 이 차량은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전용 컨텐츠가 포함이 됩니다. 이는 연비뿐만이 아니라 전기 모터 사용량과 배터리는 얼마나 지금 현재 충전이 되어 있는지도 그래프화해서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CCNC 운영체제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 과거 버전과 비교했을 때 보기가
편안하다라고 느껴집니다. 이외에도 차량을 설정할 수 있는 모드는 깔끔하게 세팅이 됩니다. 그리고 캘리그라피는 이렇게 크러쉬 패드에 캘리그라피 전용 손글씨가 들어갑니다. 이러한 디테일만으로도 풀 옵션 차량을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니쉬도 리어우드가 들어가 있지만 올드하지 않은 촉감과 컬러 배치가 이루어져 있어서 세련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센터 쪽에는 10.25인치 풀터치 공조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햅틱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주행 중에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안쪽에는 무선 충전 패드와 함께 디지털 키를 놓을 수 있을 만한 공간이 배치가 됩니다. 이러한 것들도 뭔가 딱 맞아서 좋은 것 같아요. 루프 쪽에도 시트와 동일한 컬러와 함께 스웨이드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파노라믹 선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개방감까지 챙겼습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자, 그래서 신형 그랜저 하이브리드 운전석에 앉았을 때에는 이러한 느낌입니다. 시트 컬러와 함께 안전벨트 컬러까지 깔맞춤이 되어 있다는 것도 실제 오너가 되었을 때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캘리그라피 기준으로 에르고 모션 시트도 조수석까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운전 중의 피로도도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시승을 나가볼게요. 고! 짠! 저는 2025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타고 도로에 나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다시 이렇게 그랜저를 타보니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일단 시트 포지션은 세단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SUV나 RV 차량들과 비교하면 당연히 살짝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근데 이러한 세팅이 장거리 혹은 오래 탔을 때 운전 피로도가 덜 합니다. 왜냐면 공기 저항을 덜 받기도 하고 안 좋은 노면을 갔을 때 충격들이 SUV, 키가 큰 차량들에 비해서 진동의 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과적인 승차감이나 피로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행감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전기 모터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랜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전기 모터가 44.2kW가 들어가 있어서 시속 80km 구간 내에서는 웬만해서는 EV, 그러니까 전기 모터 주행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주 부드럽고 조용하고 편안하게 차량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딱 배터리가 50% 정도가 차 있습니다. 이게 클러스터로도 볼 수 있지만 이 인포테인먼트에도 배터리 딱 50% 차 있죠. 요랬을 때 80km 기준으로 전기 모터로 주행을 해주는 조건이 좀 더 많이 듭니다. 방금은 다시 엔진이 개입이 되었는데 80km 기준으로 전기 모터가 한 7, 엔진이 3, 7대3 정도로 운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말 조용하고 또 가면 갈수록 연비가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승차감입니다. 마침 전방에 속도 감속 구간입니다. 여기서는 노면 상태가 살짝 안 좋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땜빵 구간과 포트홀 구간과 약간의 크랙이 있는 구간을 지나왔습니다. 요랬을 때 제가 타고 있는 시승차는 20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편평비가 조금 좁습니다. 타이어 편평비가 줄어들게 되면 승차감이나 로드 노이즈가 조금 더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20인치 휠이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차감도 되게 편안합니다. 현재 이 차량은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탑재가 됩니다. 요거는 이제 최고 트림 캘리그라피로 가더라도 기본은 아니고 옵션으로 넣어야 됩니다. 아무튼 옵션으로 넣었기 때문에 전방에 카메라로 안 좋은 노면을 인식해서 지금처럼 땜빵이 있는 구간에서는 승차감을 유하게 풀어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20인치 휠 치고는 괜찮은 편안한 하체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솔린과 다르게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선택하시면은 전기 모터를 이용해서 제어가 가능한 이모션 드라이브가 탑재가 됩니다. 이는 방직턱 구간에서 전기 모터 제어를 통해서 가감속을 정말 세밀하게 조절을 해줍니다. 제가 따로 촬영은 하진 않았지만 연속된 방직턱 구간을 갔을 때에는 와, 진짜 에어소스가 달려있는 차처럼 정말 편안하게 반응을 해줍니다. 다만 요철 구간 있잖아요. 방금처럼 크랙, 포트홀, 땜빵 이런 구간에서는 방직턱 구간에서 느꼈던 것처럼 편안함이 똑같게 들어오진 않습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포토월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타이어가 좀 얇은 게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충격들을 운전자, 그러니까 탑승객에게 조금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한 번 더 다리 이음새 구간입니다. 한번 덜컹 하고 나서 편안한 하체 감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잔여 진동이 없습니다. 보통 편안하게 하체를 풀어내게 되면은 방금처럼 다리 이음새 구간에서는 잔여 진동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지속적으로 가져가서 좀 예민하신 분들은 멀미를 할 수도 있는데 그랜저는 그러한 잔여 진동을 기가 막히게 잘 잡아냈습니다. 이는 하이드로 붓이나 아니면 다양한 부품들이 들어가 있어서 진동을 최대한 억제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편안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정숙도입니다. 현재 시속 80km로 주행 중이고요. 요랬을 때 데시벨을 측정해보면 이 정도 데시벨이 나옵니다. 그럼 윈도우도 한번 내려볼게요. 이제 닫아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고급스러워요. 도어가, 윈도우가 완전히 닫혔을 때 그 세밀한 속도 조절을 완급 조절을 참 잘해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에서도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세대 그랜저는 아시겠지만 프레임리스 도어가 적용이 됩니다. 프레임리스 도어를 잘못 만들면은 고속으로 주행했을 때 풍절음이 많이 들어오고요. 또 외부 소음도 유입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7세대 그랜저는 프레임리스 도어가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1톤 트럭 지나갔거든요. 외부 소음 유입을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이는 도어 실링 마감이나 소재, 이러한 퀄리티, 세밀한 부분들을 신경을 썼기 때문에 어느 정도 NVH, 실내 방음을 잘 해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속도를 조금만 올려볼게요. 풍절음 잘 들어보세요. 오늘은 다소 바람이 좀 많이 부는 날씨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바람 소리가 들릴 수 있겠지만 지금 제가 고속으로 달리고 있는데 풍절음은 크게 들어오는 편은 아닙니다. 이 정도면 사실 잘 막아주는 편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로드 노이즈도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기능이 탑재가 됩니다. 이는 반대되는 주파수를 실내에 쏴줌으로써 운전자가 조용하게 느껴질 수 있게 해주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또 속도 감속 구간이거든요. 크게 들리진 않죠. 제가 지금 사운드를 녹음을 하고 이 녹음된 거를 여러분들 핸드폰이나 아니면은 컴퓨터로 다시 송출해서 들으시는 거기 때문에 저와 좀 다르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운전자인 저는 속도 감속 구간을 가더라도 로드 노이즈, 그러니까 이 노면에서 느껴지는 소음은 크지는 않다라고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가속감을 느껴보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에코, 스포츠, 마이 드라이브. 현재는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해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속도를 조금 줄였다가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초반에는 되게 느긋하게 반응을 해줍니다. 뭔가 얘가 지금 엑셀이 잘 먹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느긋하게 반응을 해주다가 일정 속도 이상에서는 파워풀하게 반응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1.6 감마2 가솔린 터보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터보 차저가 살짝 반응이 느립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엑셀레이터를 꾹 밟았을 때 이거 왜 안 가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금방 고 RPM을 사용을 해주면서 터보 차저가 아주 기가 막히게 샥 하고 돌아 나가줍니다. 그래서 고속에서 초고속 영역으로 갔을 때에는 결과적으로 파워풀하다 라고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엑셀 딱 밟아보면 이 1.6 엔진이 갑자기 열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고 RPM에서의 엔진 음은 그닥 그렇게 음색이 좋은 편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엔진 출력은 180마력, 시스템 출력은 230마력이 됩니다. 수치로만 봤을 때에는 성능이 엄청 높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실제로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하고 엑셀레이터를 깊게 밟으면 초반에는 되게 여유롭게 반응을 해주는데 일정 속도 이상에서는 나름 파워풀하게 반응을 해주다 보니까
고속으로 달렸을 때 오히려 안정감을 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에서 초고속 영역으로 진입을 했을 때 고속 직진 안정성이 불안한 차들 많거든요. 근데 그랜저는 고속으로 가더라도 직진 안정성이 불안정하다라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 프리뷰가 단단하게 노면을 붙들어주면서 좀 더 안정적인 느낌이 듭니다. 이는 가솔린과 비교하더라도 하이브리드는 전기 모터가 또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차 중량이 살짝 더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와 전기 모터가 들어가 있음으로써 하중을 살짝 눌러주는 느낌이 들고, 또 전기 모터를 이용해서 가감 속도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행에 있어서의 디테일한 안정감은 가솔린보다는 하이브리드가 좀 더 높다라고 느껴져요. 근데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조금 달렸더니 배터리가 금세 찼습니다. 현재 배터리가 한 80%가 차 있습니다. 대다수의 풀 하이브리드들은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웬만해서는 전기 모터 주행보다는 엔진으로 주행을 해줍니다. 엔진으로 주행을 하게 되면은 알아서 배터리가 쭉 이렇게 차기 때문에, 이러면 뭐다? 전기 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양이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솔린 모델과 다르게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이 매뉴얼을 보면은 친환경차 모드가 따로 있습니다. 관성 주행 모드가 따로 있는데요. 이는 관성 주행, 그러니까 탄력 주행을 했을 때 엔진을 사용 안 하고 최대한 전기 모터로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 속도감을 없애지 않고 그대로 가져가면서 연료 효율을 최대한 아껴줄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작은 기능들이 모이고 모여서 최종적으로 연비를 올려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전방에 좁은 유턴 구간이 있기 때문에 신형 그랜저 하이브리드의 조향감도 느껴보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은 10.25인치 공조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버튼을 누르면 360도 어라운드 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후방, 측방, 탑뷰 360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화질도 선명한 편이죠. 그리고 여기서 저는 드라이브 모드를 마이 드라이브로 바꾸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로 바꾸니까 요 안쪽에 가이드 시트가 에어가 쫙 차면서 운전자를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도 시트 포지션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오, 이거 좋은데요? 그리고 마이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는 운전자가 원하는 대로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트레인, 스티어링, 서스펜션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현재 저는 마이 드라이브 모드를 파워트레인은 에코, 스티어링은 스포츠, 서스펜션도 스포츠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자, 돌아보겠습니다.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스티어링의 기어비가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그냥 표준적인, 평균적인 느낌입니다. 그리고 신형 그랜저 7세대 같은 경우는 전장이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전작에 비해서 지금 얘가 5m가 넘습니다. 준대형인데 5m가 넘으면 차체가 굉장히 큰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방금처럼 아주 좁은 구간에서는 솔직히 말하면은 회전 각도가 그렇게 날렵하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특히나 지금 스티어링 모드를 스포츠로 세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은 노멀 모드에서는 좀 더 날렵함과 거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전방에 코너 구간이 있기 때문에 신형 그랜저 하이브리드의 선의 능력을 살펴보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 모드로 바꿨습니다. 야, 약간 무게중심이 기울어지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안정감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근데 이게 차가 너무 길어요. 휠베이스도 길어가지고 코너에서는 날렵함과는 살짝의 거리감이 있네요. 그래도 가솔린과 비교했을 때 안정감은 하이브리드가 더 좋습니다.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전기 모터 제어를 통해서 이 다이내믹 드라이브라는 기능이 포함이 됩니다. 이는 이 컴포트 드라이브처럼 전기 모터 가감 속과 변속 시점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조정을 해서 방금처럼 코너 구간에서는 최대한 날렵하면서도 안정적으로 돌아 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제가 타고 있는 그랜저는 20인치 휠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방금처럼 코너 구간에서는 꽤 잘 붙들어주고 있습니다. 즉 롤링도 잘 잡아주면서도 코너에서의 안정감이 좀 있는 편이다 라고 느껴집니다. 자, 그럼 여기서 급 조향도 같이 해볼게요. 먼저 좌측으로 해보겠습니다. 착 했을 때 여기서 이 차량의 성향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급조향을 했을 때 차체가 얼마나 잘 따라오느냐, 즉 조향 피드백과
하체의 밸런스를 볼 수 있는데요. 그랜저는 스포츠성보다는 편안하고 고급스럽고 우아하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방금처럼 급조양을 했을 때 스포티한 느낌과 거리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대편으로 해볼게요. 딱 이렇게 핸들을 딱 틀었을 때 좌우 밸런스가 살짝 틀어집니다. 무게중심도 살짝 틀어지면서 안정감, 날렵함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특히나 저는 이 스포츠 모드로 세팅을 했는데도 이 정도면은 이 차량은 펀 드라이빙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션 드라이브가 코너 구간에서는 가솔린과 비교했을 때 안정감을 좀 더 키워줄 수 있지만 지금처럼 급조양을 했을 때에는 가솔린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해보면 휠베이스가 너무 깁니다. 휠베이스가 김에서 오는 전 후륜의 시간 텀도 있기 때문에 가솔린과 비교했을 때 차이점은 없다라고 느껴지네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주행 보조 기능입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내비 기반은 곡선로, 진출인로 포함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편안합니다. 일단 기능은 스티어링을 좌측에 버튼 한 번만 누르면은 앞차와의 간격, 가감속, 차선 보조, 핸들 보조, 그리고 차선 변경 보조까지 지원이 됩니다. HDA2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선 변경까지 가능한데요. 지금 또 마침 곡선 구간입니다. 곡선에서도 되는지 한번 볼게요. 누르고 지금 깜빡이 켜고 와, 되게 안정적으로 차선 변경을 도와줍니다. 반대편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카메라 모니터링 후측방을 보면서 와, 되게 안정적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전방에 12인치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방금처럼 자동 차선 변경을 사용했을 때 이 라임 컬러가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아이코나에서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과거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HUD에서 포함되는 항목들이 굉장히 많아진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속 구간 이런 것도 차가 알아서 기가 막히게 조절을 해줍니다. 진짜 운전자가 신경 쓸 게 없다라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리고 신형 그랜저 같은 경우는 그립 감지 시스템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손을 놓은 상태인데요. 여기서 핸들을 잡으시오라고 경고 문구가 뜨면 토크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살짝 손을 얹는 것만으로도 인식을 해줍니다. 너무 편안합니다. 너무 편하네요. 자, 마지막으로 연비 정보입니다. 신형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복합 연비가 최대 18km가 나옵니다. 다만 요거는 18인치 기준이고요.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고 휠도 20인치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인증받은 복합 연비는 리터당 15.7km가 나옵니다. 현재 제가 고속 주행을 9, 시내 주행을 1, 9대1 정도로 했습니다. 보통 요 정도 주행이면 연비가 안 나오는 조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릭 컴퓨터상 연비가 16.3km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증받은 연비보다 훨씬 더 잘 나옵니다. 특히 이는 가솔린 그랜저와 비교했을 때 하이브리드의 가장 큰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가솔린 같은 경우는 3.5에다가 AWD 4륜구동을 넣게 되면은 무조건 한 자릿수가 나옵니다. 연비적인 측면에서 아쉬움이 많지만 하이브리드는 이렇게 전기모터 주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극강의 연비를 뽑을 수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짠! 이번에는 2025 그랜저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현재 이 차량은 2열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기능 암레스트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또한 이렇게 전동 썬블라인드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연속된 방직턱 구간을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직턱. 와우! 한 번 더. 야, 되게 부드럽습니다. 현재 저는 그랜저 하이브리드 캘리그라피 사양으로서 휠은 20인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방지턱에서는 굉장히 부드러운 승차감을 구현해 줍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풀옵션이라서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과 함께 이 컴포트 드라이브가 적용이 됩니다. 이는 전기 모터를 이용해서 가감속을 조절하고 또 변속 시점 이런 것들도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승차감을 보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둔턱과 같은 방직턱 구간에서는
야, 이게 20인치인데 이 정도면은 굉장히 편안한 편에 속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7세대 그랜저는 20인치도 괜찮긴 하지만 19인치 하고의 궁합이 가장 좋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19인치도 캘리그라프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승차감을 조금 더 중요시 여기시는 분들에게는 19인치 조합을 좀 더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인치 조합으로 가시면은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전방의 카메라를 이용해서 승차감을 완화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안 좋은 노면을 지속적으로 갔을 때에는 확실히 없는 차량보단 있는 차량이 승차감이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일반 암레스트가 아니고 다기능 암레스트는 두께가 두껍게 올라와 있고 최종적인 높이도 좀 더 높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팔을 딱 좌우에 거치하고 쉬기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아, 너무 안락해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2열에는 헤드레스트에 이렇게 목베개가 들어갑니다. 요거는 이제 기본은 아니고 2열 옵션을 넣었을 경우에 주는 목베개인데요. 요것도 없는 거와 있는 거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랜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세단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고급스러운 포인트가 곳곳에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진짜 이 구간이 원래 노면이 진짜 안 좋거든요. 근데 그랜저로 오니까 편안합니다. 편안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높은 방직턱 구간, 이런 곳에서도 전기 모터로 제어를 해줌으로써 뭔가 덩덩 불편하게 가는 게 아닌 편안하게 가줍니다. 다만 20인치 휠 같은 경우는 타이어 편평비가 40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타이어에서 흡수를 조금 못 해주는 게 있긴 합니다. 참고로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의 타이어 공기압은 전 후륜 모두 36psi입니다. 이 정도면 노멀한 공기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방금처럼 간이 방직턱 구간에서는 노면의 피드백을 예리하게 읽어줍니다. 그래서 막 진짜 에어서스가 들어가 있는 고급 세단처럼 물렁하게 반응을 해주진 않지만 안 좋은 노면을 지속적으로 갔을 때에는 준대형 세단이 주는 편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족스러워요. 만족스럽습니다. 자, 이렇게 2025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시승해 보았습니다. 에어백은 총 10개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충돌 테스트는 KNCAP에서 89.2점으로 1등급을 받았습니다. 리콜과 무상 수리는 바디 제어 장치 관련,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 관련, 통합형 전동식 브레이크 제어기 관련으로 총 3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2025 그랜저 어떠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세단답게 역시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특히 가솔린에서 아쉬웠었던 연비의 부분을 하이브리드가 충분히 보완을 해주기 때문에 내돈내산해도 괜찮은 차량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랜저는 내년에 40주년이 된다고 합니다. 이에 맞춰서 7세대 페이스리프트가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현 시점 가장 가성비 있게 그랜저를 살 수 있는 기회는 지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 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